36개월 완납을 했어요. 그러면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면책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규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입법 개정안 이번에 3호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 개인회생을 어렵게 하는 입법들이 논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새 저도 이제 이렇게 SNS 같은 거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법률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회생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죠.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의 보는 개인회생의 관점이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 보는 개인회생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내가 처해진 위치에 따라서 충분히 생각이 다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내는 사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 입장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이 개인회생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있잖아요. 채권자들 좀 관점에서 이 논의되는 법률안이 2024년 9월 12일 날 땡땡땡 의원이 대표 발의로 개인회생을 좀 더 어렵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뭐 제한 이유가 있거든요. 제한 이유. 그러니까 이거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할 때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이제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러한 제한 이유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여기 영상 편집하신 분들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글 올려주세요. 이게 나옵니다. 개인회생은 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파산을 막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근데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행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파산제도나 민간 자율협약에 따른 유사한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과 비교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채무자의 도덕해이를 방지하는 기능이 약하답니다. 대표 입법 발의한 이 이유 중에. 그리고 또 그동안 국회와 법원은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원래 예전에는 5년이 원칙이었습니다. 3년으로 줄여주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진 측에 투기에 가까운 가상자산, 여러분 비트코인입니다. 투자로 인한 손실까지 개인회생 변제 계획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금 변경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 그 다음에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은 도덕적 해이 사례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 채권자 손실은 일반 국민들이 금융사를 통한 대출을 받을 때 신용원가로 반영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국가의 경제적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을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채무적 부담을 경감하라는 것임.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걸 바꾸겠다는 거냐면 여러분들 개인회생에 여러분들 면책 조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624조에 보면 624 면책결정 개인회생이 나오거든요. 1항에 보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할 때에는 그러니까 36개월 딱 변제를 완료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관한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한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변제계약 인가에 따라서 변제금을 다 납입하면. 근데 예외가 있었어요. 사망에 어떤 게 있었냐면 면책을 하여야 하는데 변제금을 다 납입하면 면책을 안 해줄 수도 있는 사유가 예전엔 2개 있었어요. 그 1호 면책 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2호가 뭐냐, 여러분? 조건부인가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소득자로 내라 했는데 내지도 않고 그냥 36개월 완납을 했어요. 그러면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면책 안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규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입법 개정안 이번에 3호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회행위를 하여 현재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때 변제금을 다 납입해도 면책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이거를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갑론을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개인 파산의 면책 불허가 사유로 이거는 명백한 이 규정이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베껴왔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다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입니다. 물론 국회 입법 발의가 됐다 해서 바로 입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토론도 할 건데 과다한 낭비. 이게 여러분들 주식 코인으로 채무를 지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주식 코인으로 채무를 지면 뭐 도박을 했거나 과다한 낭비, 고급차, 명품, 피부과, 성형외과, 뭐 골프, 해외여행 이런 것들 과다한 낭비가 있으면 변제금 36개월 내더라도 인가결정 후에라도 다 납입해도 면책 불허가 사유. 이거예요. 이제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입법을 하신 분들이 뭐 알아서 결정해 줄 거지만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는 견해의 차이기 때문에 인가 결정 안 내주면 되잖아요. 만약 이런 분들이 계시면 아예 신청할 때부터 인가 안 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변제금을 다 납입해도 불구하고 면책 불허가 이런 것도 기존의 제도에 비하면 아주 심하게 이제 이거를 제한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다한 낭비 과다한 낭비, 이게 다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 개념이라 과다한 낭비가 이렇게 입법을 하면, 물론 과다한 낭비의 판단은 이제 재판부가 하는 거지만 이 재판부에 따라서 또 이게 다 다르잖아요. 개인 파산도 지금 약간 그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이게 규정이 개인 파산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개인 파산은 같은 정도의 낭비가 보여도 어떤 것은 면책이 나오기도 하고 면책이 안 나오기도 하고 재판부에 따라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인회생을 한단 말이에요. 여튼 제가 여기에 대한 평가는 못하겠지만 지금 개인회생 제도가 나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잡고 많이 발전해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딱 와버리면 큰 변화입니다. 큰 변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과다한 낭비를 했는데 36개월 동안 변제금을 납입했는데 면책 불허가를 받을 수 있어. 나 변제금 납입해야 돼? 안 내? 그럼 안 될까? 납입해도 면책 불허가 받으면 어떡해? 모든 제도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존재하는 겁니다.